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국, 한국을 버리나? 한국 외교 라인 안 바꾸면 망한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정말 수상하다, 걱정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주변 정세가 정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국내 언론들 보면 오직 국내 정치 관련한 뉴스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국제정치적인 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크게 들여다보면,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중심에는 지금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그 몸통이에요. 핵심이에요. 이들이 지금 어떤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정부는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그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이게 사실에 입각한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여러분들도 좀 다 같이 보시면서, 마지막에 평가는 제가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독자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자료가 되오니 여러분들께서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국민적 우려에도 방중강행한 외교수장, 외교부 장관이죠. 베이징에서 쏟아낸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조태열 외교장관이 베이징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하고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들, 면담 중에 한 말들 이렇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한미동맹의 대한민국의 외교수장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희한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기가 찹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양국이 직면해 있는 만큼 양자 관계뿐 아니라 공동의 도전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공동의 도전, 이게 뭡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한판 해보겠다 이겁니까? 중국의 도전은 미국이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공동의 도전이 있는 겁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겠다 이 말입니까? 중국 가서 이 말하는 건? 이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로서 이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이번 방중의 큰 목적이다. 미국에 대항하는 공동의 의지, 계속 지금 공동의 의지, 공동의 협력, 공동의 도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악화된 양국민의 상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민의 상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한국인들이 중국을 아주 싫어하죠.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왜 싫어합니까? 중국인들의, 또 중국 정부의 저 폭압적인,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억압해 왔던 그것이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조금 힘이 강해지니까 그것이 완전히 외부로 분출되고 있는 저 모습에 우리가 질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안 좋은 것인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중국인들의 저 중화사상을, 저 천하사상을 우리가 인정하라 이겁니까? 지금이 무슨 고대 왕조시대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걸 역지사지 자세로 한다. 참 기가 찬데요.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관계의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 작은 일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관계의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거 뭡니까? 양국 관계의 제약 요인은 미국입니다. 아니, 한중 관계의 제약 요인이 미국인데 그 제약 요인을 최소화한다? 이거 뭡니까? 미국 배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얼마 전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리 짜이밍이라는 사람이 만나러 갔죠. 거기에서 미국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민주당이 들은 그 싱하이밍이 민주당에게 한 민원을 왜 현 정부가 그 민원을 그대로 받아서 그 싱하이밍이 했던, 리 짜이밍하고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싱하이밍 만나서 제가 저번에 리 짜이밍 대표 만나서 했던 이야기 제가 다 유심히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거 제가 이번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했으니까 저 좀 사랑해 주세요 하고 딸랑거리려고 이야기한 겁니까? 기가 차는 자 아닙니까? 이런 자가 자유우파 진영의
열렬한 지지 속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 정부의 외교수장이라는 게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과 필리핀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하고 4월 11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후에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4월 11일 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정상회담, 미필 정상회담을 했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 합동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국은 계속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필수 불가결하다. 홀로 국제 질서를 지키며 외로움과 피로감을 느낀 미국인들에게 말한다. 전 세계가 미국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모든 것을 미국 혼자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배에 일본이 미국의 동승자가 돼 자랑스럽다.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한다. 이 말은 뭐냐? 막 그때 완전 기립박수 받았죠. 미국 당신네들이 최고다. 계속 세계의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뒤에서 돕겠다. 같이 가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캇 모리슨 전 호주 총리 만나서 계속 아베 신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자기네들하고 잘 맞춰주니까.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 딸랑거리냐? 아, 딸랑거려야죠. 그게 국익에 맞으면. 우리가 왜 자존심을 세워야 됩니까? 딸랑거려야죠. 아니, 대통령 만들어주고 국무총리 만들어주고 하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네 하고 뭐 이렇게 제라고 만들어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베처럼 벙커샷 하다가 넘어지고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트럼프하고 또 끌끌거리고 그렇게 굴욕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굽신거려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라 이겁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자기 아버지가 친미였죠. 그리고 아주 독재를 했죠. 그렇지만 잘 살았죠. 그 이후에 자기 아버지 이후에 미군이 철수했죠. 그 이후에 필리핀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그냥 친미로 변해버렸죠. 오늘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축으로 묶인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만났다. 우리 시대의 복잡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과 공동의 목적에 대한 헌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 필요하다. 중국과 같이 맞서 싸워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때 5년 동안 반일, 반미 하면서 우리가 미국하고 합동 군사훈련 안 해주고 우리가 미국과 함께 대중국 포위 전선의 천병에 안 서주고 하니까 미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신 일본을 선택했죠. 그 5년이 지나고 나서 일본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IPD-24 함대입니다. 인도 파시픽 디플로이먼트, 인도 태평양 전개 함대예요. 미국 항모전단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지역 패권 국가로 우뚝 섰어요. 군사력이 없는 경제 패권, 그럼 일본은 경제요. 맞아. 하는데 군사력이 일본에 어디 있었다고? 그런데 일본이 지금 군사 패권 국가로 우뚝 서고 있어요. 그거 누가 했냐? 한국이 미국하고 등거리 외교를 하니까 한국이 중국하고 그냥 갖다 붙으려고 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쿠니사키, 오스미급 상륙함이에요. 아리아케, 무라사미급 구축함이에요. 노시로, 모가미급 호위함이에요. 하구로, 마야급 이지스함이에요. 카가, 이즈모, 이제 경항모로 지금 개조 중이죠. 이런 6척의 대함대를 구성해서 남중국해에서 지금 순찰을 돌고 있어요. 완전히 패권국가가 된 거죠. 한국이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크게 일조를 한 겁니다. 반일, 반미 행각하느라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어요. 로이터 통신이 5월 14일 보도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주일 미군 기지에 배치된 F-18과 F-35 전투기들은 일본에서 정비 및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르면 2025년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지던 F-15와 F-16 기종도 일본에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쯔비시 중공업과 IHI가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 자, 지금 대한항공에서 주일 미군의 F-16 전투기, F-15 전투기, 오키나와에 있는 F-15, 그리고 일본 미자와 기지 등에 있는 이 F-16 다 대한항공에서 정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2025년부터 일본으로 옮기겠다 이거예요. 대한항공이 이제 방산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매출이 축소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사 협력을 한국과 완전히 이제 이 군수 분야에서까지도 이제 끊어나가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누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필리핀은 또 어떠냐? 사상 첫 이 티폰 F1 시스템이 필리핀에 전개됐습니다. 이게 수송기에 실어서 저 트럭에 발사기가 있는데 저 발사기에 토마호크 미사일, SM-6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리핀에 팍팍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한 군함인데 호세 리잘급이죠. 여기에서 필리핀으로서는 사상 첫 대함 타격, 함대함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 군함을 타격하는 훈련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루손 섬에서만 훈련을 했는데 발리카탄 훈련하고 있죠. 사상 첫 바탄 제도에서 미국과 필리핀이 이렇게 합동 훈련을 합니다. 여기 상륙했어요. 이제 필리핀이 완전히 대중국 포위 전선의 선봉으로 서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이 바탄 제도가 또 어디냐? 이 바탄 제도가 이 필리핀 이 루손섬하고 대만하고 사이가 바시 해협이죠. 이 바시 해협 중간에 있는 이빠야섬, 바탄섬 등 이 제도가 바탄 제도예요. 이거 필리핀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함대, 핵잠수함들이 태평양으로 나와야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죠. 그걸 이렇게 딱 틀어막을 수 있는 이 바시 해협, 그 바시 해협 중간에 있는 수많은 섬들, 이게 전부 다 필리핀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이제 필리핀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발리카탄 훈련이라고 매년 이 미필 동맹으로서 군사훈련을 해왔는데 뭐 미군 철수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느슨해졌다가 테러와의 전쟁 이후로 이 발리카탄 훈련이 그냥 대테러 작전하고 막 이 정도로 축소됐다가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하고 작년부터 아니야 중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훈련해야 돼 해서 작년에는 조금 이 사전 정지 작업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포위 훈련을 실시했고 역대 최대 규모의 미 지상군 병력과 장비가 전개되어서 훈련을 했습니다. 발리카탄 훈련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는데 이 기간 중에 느닷없이 미국과 대만이 바로 이 발리카탄 훈련하는 바로 이 옆이 대만 아닙니까? 미국과 대만이 함대끼리 모여서 합동훈련을 한 겁니다. 자, 5월 14일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 미 해군이 대만 해군과 지난 4월 서태평양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비공개로 며칠간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호위함과 보급함을 비롯해 6척의 해군 함정이 참여했으며 훈련은 양자 간의 통신, 보급 등 기본 작전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진행이 됐다. 자, 이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일본, 필리핀, 거기다가 대만까지 군사력을 같이 보태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미국의 핵심 관심사가 아니었고 소련이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죠. 그 중에서도 중국의 해군력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그 중국의 해군력을 딱 틀어막을 수 있는 배꼽 부분이 바둑판으로 치면 딱 정중앙 부분이 대만이죠.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필리핀의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소련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필리핀과 오키나와 일본이죠. 대만 이 선이 정말 중요해진 겁니다. 물론 한국도 중요하죠. 그러나 한국은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라는 대안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대안이 없는 것처럼 나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필리핀, 대만과는 함께 훈련을 했고 한국과는 별개로 훈련합니다. 중국이 군산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쏴서 군산기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 군산기지 F-16 전투기들이 있는 거 이제 작전하기 위해서 떴죠. 뜬 상태에서 중국이 군산기지를 탄도탄으로 공격했고 그래서 군산기지가 파괴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기지로 가야죠. 그래서 광주기지에서 다시 작전을 이어가는 이런 훈련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F-16 전투기가 있는데 광주에서 이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5월 2일 날 7공군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5월 2일 그러니까 발리카탄 훈련하는 그 기간이죠. 4월 22일에서 5월 10일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고 뭐 전 이 태평양 전체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리카탄으로 이런 식으로 훈련하고 또 오키나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은 이런 식으로 훈련한다 라는 그걸 다 하나 조합하면은 중국과의 전면전이죠. 이때 뭐라고 보도자를 냈냐. 제8작전지원비행대 무기 및 전술 담당관이 한국의 군산 공군기지에서 비기밀 정보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보 담당자들은 비벌리 팩 24-1과 같은 대규모 비상훈련을 계획할 때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활용하고 부대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훈련 모델을 개발한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탄도탄 이렇게 공격했을 때 우리는 파괴됐으니까 기지가 광주로 옮겨서 작전 계속 이어간다. 한국은 빼고 이겁니다. 아니 지금 미국이 일본, 대만, 필리핀하고 같이 했는데 한국은 뺐어요. 왜? 한국이 안 해주니까. 계속 지금 저렇게 외교 수장이 중국 가서 굽신거리고 양국의 공동이익, 공동 어쩌고 하면서 미국을 배제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공동의 걸림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뭐 훈련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을 배제한 상태로 구축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선 딱 봐도 무슨 선인가 기억나시죠? 에치슨 라인. 네. 에치슨 라인입니다. 이 에치슨 라인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발발했죠. 에치슨 라인, 한국 배제했어?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됐어요. 스탈린에게 보고해서 이제 됐어요. 미국이 배제했어요. 우리가 쳐도 됩니다. 허락해 주세요. 해서 발생한 게 6.25 아닙니까? 그때는 중국이 타겟이 아니었고 소련이었기 때문에 대만도 에치슨 라인에서 뺐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만 핵심적으로 딱 들어가죠. 일본에서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이 선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어디냐?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그런데 한국은 없어요. 같이 안 해요. 같이 안 하니까 뺐죠. 에치슨 라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큰 비극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21세기에 또다시 이런 에치슨 라인이 그어진다. 이걸 문재인 정부가 이 바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취임하실 때 자유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언급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유는 어디 가고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에게 이렇게 굽신거리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찍은 이 도장이 이런 식으로 발현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들 많으시죠?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또 있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최악이. 트럼프의 재집권 그리고 신 에치슨 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는 데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차례 했죠. 그곳의 즉 한국의 미군 4만 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나. 그들은 큰 돈을 벌었고 우리 산업을 빼앗아갔지만 거기 있는 미군에게 제대로 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은 이럽니다. 아니 4만 명이 아니고 28,500명인데 트럼프가 잘못 알고 있어.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닌데. 바보야, 핵심은 4만 명이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는 게 핵심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4만 명인지 28,500명인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해외 파병되어 있는 나라 뭐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이런 데 지금 몇 명이 가 있는지 누가 합니까? 저도 몰라요. 군사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저도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미국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미군이 파병되어 있는데 그게 몇 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주일 미군이 뭐 3만 7천 명인지 주동 미군이 과거에는 30만 됐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누가 압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거를. 관심이나 있습니까? 다만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건 이제 알아요. 삼성 그럼 다 아니까. 현대자동차 다 아니까. 그 대한민국에 4만 명이든 28,5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의 미군이 가 있는데 돈을 잘 안 낸다 하더라.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한국차, 현대자동차 돌아다니네? 기아자동차 돌아다니네? 그리고 삼성, 그게 지금 뭐 여기저기 다 있네? LG, TV가 여기저기 다 있네? 이거 옛날에는 GE에서 만들고
모토로라에서 만들고 했던 것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달래야 되죠. 그 달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정부는 바이든인데 그러면 되나?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 선거나 잘 감독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이런 외교 라인, 저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다시 한번 의심이 드는데요. 자, 일본이 저렇게 완전히 군사적으로 급부상하도록 만든 게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시 그 반일, 반미 행각하느라고 일본은 완전히 급성장했어요. 결과적인 친일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필리핀 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무역으로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우리를 싫어한다. 이러면은 여기 있는 투자, 한국에 들어왔던 투자 20%만 빠져나가 보십시오. 우리나라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디 제발 망국의 문을 연 지도자라는 그런 역사적인 굴욕적인 타이틀을 달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 있는 외교안보 라인 그리고 외교부에 있는 외교부 수장들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하면 좌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다음에 돌아온 대통령 선거 때 또는 지방선거 때 표를 찍어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찍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저처럼 흔들리는 집토끼 이런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집토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채널에 댓글들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수천 개, 이 지금 영상에도 아마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릴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감없는 비난을 할 겁니다. 그 집토끼를 잡아야만이 그 집토끼를 잡은 상태에서 확장을 해나가야지 집토끼를 싸그리 버려버리고 중도를 잡으러 간다. 좌파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러 간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미동맹에 근간한 든든한 한미동맹이 바탕이 된 자유민주주의 그 선봉에서는 대한민국이 번영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 외교안보 라인의 선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디 초심이 어땠는지는 지금에 와서는 잘 모르겠지만 초심이 정말로 취임사할 때처럼 자유민주주의에 근간을 둔 초심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 바꿔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